자,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경제정책학 전공 교수 이충열입니다. 우리 학과장님께서 1학년 세미나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하나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이제 담당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과에서 나이가 제일 현재 많은 교수이기도 하고, 또 학교 생활도 좀 오래 해봤고요. 또 여러 가지 학장과 같은 보직도 해봤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이제 이걸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학기에 여러분이 이제 신입생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오면 3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개강을 하자마자 학생회가 주최하는 이제 MT를 가게 되고, 아니면 뭐 학생회가 이제 개강총회라는 걸 학생회가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서 인사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학생과 이제 얼굴을 이제 익히게 되죠. 모든 학생을 뭐 선생님들이 다 아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 드문드문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과정을 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MT를 한 2박 3일 이제 학생회가 중간에서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다 따라가서 뭐 고기도 좀 구워 먹고, 뭐 소주도 한잔 하고, 맥주도 한잔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해를 좀 하는 시간을 서로 이제 갖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2020년에 이제 아주 이 학교 역사상 아니 뭐 처음 있는 일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19 때문에 이제 학교가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행사들이 다 없어지니까 이렇게 이것도 역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하게 돼서 여러분을 이제 만나뵙게 됐습니다. 제목은 이제 공공정책대학 신입생인데, 여러분들 이제 뭐 특히 경제정책 학생도 이제 우리 단과대학 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또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신입생들 놓고 학장일 때죠, 이런 얘기할 그 당시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제가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찾아서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여기 무슨 뭐 제가 이제 저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아마 제 한국경제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제 얼굴은 이제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반 이상의 학생은 그걸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설명했던 것도 약간 여기 이제 뭐 중첩이 되는 것도 있고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복잡한 경제학 이론 얘기해봐야 신입생들한테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서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이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이 도움이 될까 하는 이제 측면에서 강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학생들이 또 이제 여러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강의도 여러 선생님을 듣는데, 그 강의 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다 전공 분야가 다르고요. 그리고 살아온 뭐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죠. 그리고 경험한 것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씩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고 또 공감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까를 배우는 게 이제 대학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교하고 이제 대학교에 가장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차이는 여러분은 이제 뭐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한 20년 근처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배운 것은, 배운다라는 표현을 항상 썼고, 답이 항상 있는 걸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뭐 수학능력 시험을 여러분 다 치렀다고 보면 다 이렇게 4개의 답 중에 하나를 이제 가장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것을 갖다 이제 고르는 행위를 여러분 해왔죠. 뭐 논술이라든가 이렇게 답을 쓴다 할지라도 출제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지문을 주던가 문제를 주면 여러분 그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부터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회라는 곳에 가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활동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와 같이 교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답이 없거든요. 어떤 사지선다형 문제를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졸업한 다음에 각자의 뭐 직장이면 직장 혹은 사회에 나가서 자신들의 있는 처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가장 우리 경제학의 세계는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하죠. 최적의 활동을 하는 과정을 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다르죠. 활동마다.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혹은 초등학교 시절에는 정해진 이제 교과서라는 게 있고 교과서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이제 정해줍니다. 무엇이 맞고 틀림을 정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조금 잘 해석해 냈다는 게 이제 참고서라는 걸로 나가고 그걸 학생들에게 이제 쉽게 이해해 주는 것이 이제 선생님이라는 거로 이제 쫙 연관이 됐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게 있으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고 해석하냐 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운 학문이고 배운 건데 이 대학 4년 뭐 군대까지 갔다 온 학생이 있으면 뭐 6, 7년이 되겠죠. 이 졸업하고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세상의 환경이 다 다르고 정해진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각자가 부딪히게 되는 환경과 그 풀어야 되는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뭐가 답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면서 배우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훈련을 계속하고 나가서 실제 나갔을 때 또 다른 문제에 접하겠죠. 실제는 더 복잡한 문제에 나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거기다 또 이제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 인간의 법칙이 있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인간의 종류, 사람은 또 어떻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죠.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에서 있는 걸 좋아하고, 컴퓨터 게임을 할 때도 뭐 다양한 게임 중에 뭘 하냐. 아니면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니. 이 많은 사람과 살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문제가 없이 친화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서로의 능력을 극대화하면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인데,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 직장에 들어와서, 처음 들어와서 있는데, 모든 팀원들이 다 실내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체육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럼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직장에서 반반이 그렇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답이 없어요. 그 환경에 맞게 여러분은 가서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바꾸면서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자, 대학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없는 문제, 혹은 답이 없는 문제죠. 답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는 걸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은 그걸 배우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경제학이라는 전공이 이제 가미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했자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하는 얘기를 갖다가 제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한테 맞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뭐 사람한테 누가 누군지 알고 뭐 시작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대개의 경우 이제 20세 정도 되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뭐 대수를 한 학생도 있고 뭐 아니면 더 학원을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군대를 갔다 들어간 학생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한 학교 생활을 저 자신도 대학 생활을 한 거고 한 20여 년 교수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니까 이제 생각하죠. 저는 이제 1982년이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여러분이 되게 2000년, 2001년, 2002년생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82년도에 이제 고려대학교 경제과를 졸업해서 옛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한 다음에 뭐 대학원을 국내에서 나왔고 또 군대도 갔다 오고 몇 가지 생활을 하다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경제학과에서 이제 경제학 박사학위를 92년도에 이제 받아요. 그리고 제 전공은 그때 화폐금융론이고 계량경제학이라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다루는 좀 학문입니다. 숫자라는 게 이제 1 더하기 2는 3이다.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수학 모델을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금융연구원이라는 것을 다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시장, 뭐 어떻게 하면 규제 뭐 이런 걸 다루는 학문인데 거기서 이제
연구위원으로 좀 있다가 98년도에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선생님 교수직을 돼가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뭐 제가 잘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는데요. 뭐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요. 학장도 뭐 경상대학이라고 하죠. 전에는 이 경상대학 학장도 했고 공공정책대학 학장도 이제 했으니까 한 4년 했고요. 제가 이제 동남아 경제를 많이 하니까 동남아 연구소는 조그만 연구소가 있었는데 거기 소장도 했고 지급결제학회라는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요새 말은 이제 핀테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한 20년 30년 전에는 다 현금을 줬는데 요새는 이제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모바일 기기를 쓰고 휴대폰을 갖고 돈을 내고 뭐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아니면 어떻게 사고 안 나게 규제를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요. 그 다음에 이제 ADB는 이제 아시아개발은행이라고 필리핀에 있는데 거기에 일을 좀 했어요. 뭐 그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 익스피리언스가 이제 교수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뭘 공부했냐라는 게 이제 되는데 뭐 정부 뭐 기획재정부가 이제 아무래도 경제학에 관계된 그러니까 거기서 관계된 프로젝트를 하고 산업자원부나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떤 용역이 나오면 프로젝트가 나오면 우리는 그걸 하는 거고요. 예, 금융기관이 있다 그러면 뭐 한국은행이 있고 뭐 우리나라 이제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한국은행이나 산업자금을 내는 산업은행, 뭐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뭐 BC카드 등 각종 기관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뭐 일을 했다는 게 거기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가서 이제 연구를 해주고 보고서를 써주고 어떻게 하시오 장신들은 이렇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연구기관이 있죠. 제가 근무했던 금융연구원이라든가 한국개발연구원은 보통 이제 KDI라 그러는데 코리아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 우리나라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거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그 해외 경제와 연관돼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걸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아니 그건 이제 전부 다 이제 여태까지 국내에 있는 기관이고 외국 기관들하고 직접적으로 일한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아시아 전체를 커버하는 무슨 연구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이제 참여한 게 있고요. 아세안이 한 10개국 정도 되는데 10개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아세안의 미래가 어떠냐, 아세안 금융의 미래가 어떠냐를 갖다 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해서 한 1년 반을 해서 이거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아세안 센터라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기관, 아세안은 국제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국 정부라든가 각국 기관들하고 일을 하죠. 중국에 있는 연구소라든가 중국의 뭐 대학교라든가 하고요. 일본도 많이 했고요. 일본 정부 간에 회의 가서 뭐 발표도 해야 되고 또 얘기도 듣고 토론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동남아 기관도 있죠.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도 있고요.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또 서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에 가게 됐습니다. 남아시아라고 해서 네팔, 스리랑카에 가서 또뭐 일 프로젝트도 하게 되고 발표도 하게 되고 강의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여기 이란이 빠졌네. 북아프리카, 이란이 중동의 이란도 한번 가가지고 뭐 거기하고 일도 하고요. 알제리, 튀니지 같은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도 가서 뭐 프로젝트 좀 해보고 가나, 뭐 나이지리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국가고요. 인구가 한 2억 됩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일도 해봤고 과테말라, 온두라스, 중미 국가인데 여기 프로젝트 하느라고 또 이 나라들도 여러 번 이제 갔다 왔습니다. 많은 뭐 나라를 돌아다녔다고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가르치는 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뭐 계량 경제학, 수리 경제학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서 이런 걸 풀고 경제선 들어가는 복잡하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기 힘드니까 이 수학을 도입을 합니다. 이 대개 경제학과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잘 힘들어하는 학생들,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힘들어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하고 먹고 이게 이제 대학원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칠판인데 미분을 방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정식 풀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경제 뭐 어떤 투자가 어떻게 변하냐, 뭐 소비가 어떻게 변하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걸 갖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푸는 걸 합니다. 학부 시간에 이런 거 할 거 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경제학교에서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그림에 별표를 했죠. 별표를 해서 보면 이제 자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빨간색으로 여기 자 보시죠. 빨간색으로 여기 이렇게 있고요.
주변에 이제 중국과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중국이 되겠고, 여기가 일본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동남아를 좀 많이 다녔어요. 동남아 경제를 많이 했으니까 동남아를 했고요. 가서 보통 이제 뭐 일주일 정도 있고, 그 나라 학자들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뭐 의견을 듣고, 제 의견도 말을 하고, 이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강의도 하고, 거기 학생들한테 강연도 해주고요. 이러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하고 이제 네팔이 되겠죠. 북쪽은 네팔이고 아래는 인도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중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터키까지 포함해서 이제 중동 지역이 되면서 이집트, 이란, 오만 이런 나라들에서 여행을 좀 많이 했고요. 여기가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튀니지하고 알제리가 있는 지역인데 튀니지는 살기가 좋기 때문에 날씨도 좋고 좋은데 알제리는 불행히도 지금 여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입니다.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 쪽이 있죠. 유럽이야 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데고 또 매일같이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는 많이 배운 데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데가 좋은 데가 중요한 데가 이제 아프리카의 가나라는 지역.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인데 인구는 한 2억 되고 아프리카에서 경제 규모로는 이제 가장 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서 나이지리아에 가서 제가 한 몇 번을 갔나 한 4번 정도를 갔고 한 번 갈 때마다 한 일주일씩 있었으니까 한 달 정도 나이지리아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보고 나이지리아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나이지리아 대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미국은 여기 재밌는 게 여기 어디냐? 어떻게 했죠? 러시아 한가운데 이게 야쿠츠크라는 곳인데 여기 한 달 정도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한 3, 4년 전에 한국 정부가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이제 막 발달하면서 프로그램이 있고 전 세계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을 때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해서 대학생들하고 같이 인터넷 봉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인터넷과 컴퓨터를 갖다가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 경제과 학생들, 그렇죠? 과 이제 몇 명이 됐고, 제가 주도가 돼가지고 이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야쿠츠크라고 시베리아 한가운데인데, 북위 65도쯤 되는 데인데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한 달 정도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한국인 사람들을 위한 사하 한국인 학교라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만든 초중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중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그 학생들하고 했던 기억도 벌써 13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를 몇 번 갔다 왔죠. 여기 하바롭스키가 있고, 여기 이제 블라디보스톡이 있고, 러시아도 이제. 브레이도 제가 이제 모스크바를 가야 되는데, 거기 러시아의 유럽 쪽을 이제 못 가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미국과 캐나다죠. 미국하고 캐나다는 이제, 캐나다는 주로 이제 미국 쪽 접경지대가 이제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제가 뭐 5년 살았고, 또 교환교수 가서 또 한 1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미국을 체류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캐나다는 이제 여행을 몇 번 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과테말라, 혼두라스, 그다음에 엘살바도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세계에서 가장 이제 치안이 안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캐러반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중미 지역 사람들이 몇천 명이서 미국을 가기 위해서 이제 걸어서 미국을 가면서 쭉 걸어와서 이게 이제 미국에 큰 문제가 됐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계속 제 얘기만 하는데, 그 얘기만 하고 나중에 또 다른 얘기를 하기로 하죠.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교수인데, 돌아다니기만 하면 뭐하냐? 돌아다니면서 이제 경제학 이론과 현실을 눈으로 보고 이제 검증한다, 살펴본다, 맞나 틀리나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 그림이 보는데, 이게 이제 컨트리뷰즈 인컴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그룹별로 국가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빨간색이 이제 로우 인컴에서 이게 이제 그 기준을 누가 하냐면 이제 세계은행, 세계 경제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세계은행이 이제 그 지원 세계를 구분을 하는데 로우 인컴 컨트리부터 하이 인컴 컨트리로 나눕니다. 로우 인컴 컨트리라면 1인당 GDP가 1,045달러 이하 정도 되고요. 로우 미들 인컴이라 그러면 1,045부터 4,125달러가 되겠죠. 어퍼 미들 인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120부터 12,000달러. 하이 인컴 컨트리는 12,736달러인데 그 중에서 이제 OECD 국가하고 BOECD 국가로 이제 나옵니다. OECD 하면 이제 OECD 그러니까 경제 협력 기구라 그래가지고 선진국들이 이제 주동이 돼서 만든 이제 있습니다. 이제 헤드쿼터는 이제
이제 파리에 프랑스 파리에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파란 게 제가 빨간색으로 해준 게 이제 하이인컴 컨트리고 빨갈수록 이제 로우인컴 컨트리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OECD 멤버이면서 하이인컴 컨트리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1인당 소득이 우리보다 2배가 넘는 한 7만 불 가까이 되지만 OECD 컨트리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OECD 컨트리가 이제 푸른색으로 된 게 보시죠. 그러면 한국,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일본이 여기요, 일본 여기 OECD 멤버고요, 호주가 멤버고, 유럽 국가가 멤버고, 아프리카 국가가, 북아메리카 국가가 이제 주로 멤버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이 선진국, 소위 말하는 잘 사는 나라죠. 그러면 이제 제가 다녔던 국가를 이렇게 쭉 보시죠. 그럼 이제 미국과 미국, 북미와 유럽 지역은 지금 어떻게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색깔을 한번 제가 이제 파란색이 안 되죠. 하얀색으로 바꿔보죠. 하얀색으로 바꾸면 이 대부분 지역이 뭐죠? 지역. 바로 저소득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득 국가에서도 살아봤고 지금 살고 있고 또 저소득 국가의 많은 국가를 다녀봤기 때문에 이 경제학 이론이 어떻게 각 나라에 적응이 되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있냐를 갖다가 이제 알아보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오래 산 경험 제가 이제 아까 82년도에 대학을 졸업했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태어난 해도 아직 59년이에요. 59년이면 여기쯤 되겠죠. 자, 이제 스크린을 보려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 다시. 이게 색깔을 이렇게 해야 되구나. 59년도 요때 태어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60년을 넘어 살았죠. 굉장히 오래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오래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살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이제 막대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 죄송합니다. 뭐에 걸려서요? 1인당 국민 소득을 갖다가 미달러 기준으로 이제 쭉 한 거예요. 그럼 아시다시피 제가 태어나던 해 근처는 100달러가 안 됐어요. 90몇 달러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98달러인가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제 올라와가지고 뭐 2018년에는 33,000달러까지 이제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뭐냐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100달러에서 시작해서 33,000달러에 따라가면 이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를 봤을 때 어때요? 가장 빨간 나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파란 나라까지 온 나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다시 얘기 제가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 생활을 하면서 요거를 갖다가 다 경험한 세계 몇 안 되는 이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생각을 할 때면 우리나라가 아마 지금 여기 나오는 빨간색 국가인 로우인컴 컨트리에서 저는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를 거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는 과정에서 로우 미들 인컴 컨트리가 됐고 유학을 갔다 오고 유학 가서 또 이제 세계에서 제일 앞선 잘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갖고 와서 돌아와서 우리는 그 당시 어퍼 미들 인컴 이제 컨트리가 되거든요. 요걸 경험을 하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과 같이 하이인컴 컨트리를 경험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지구상에서 한 세대를 살면서 가장 저소득 국가부터 시작해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고소득 국가까지 옮겨왔던 대한민국 사람은 다 그렇죠. 물론 제 나이 사람은 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세대에 제가 속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다른 나라의 경제학자들보다 제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 보다 더 포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뭐 이건 제가 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세대가 갖고 있는 특성을 제가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전 세계의 많은 나라를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도 다 이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각 나라, 각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이 나라의 경제 무엇인가를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경제 이론과 현실을 눈으로 살펴보고 검증하는 교수가 제가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항상 이걸 갖다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이제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많은 걸 봤죠.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 생활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도 중요하죠. 조금 전에 말을 한마디 이제 더 중요하면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 예를 들어 이제 미국 사람 예를 들죠.
미국의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뭐 텔레비에 나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 번도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개발도상국에 가서 뭐 라오스의 경제는 어떻다라든가 나이지리아 경제는 어떻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불행히도 여행은 한 적이 있어도 그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3의 관찰자로서 그 사람은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뛰어나지만 감정이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20세기 초반이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사는 경제학자 한 얘기했죠.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경제학자가 해야 된다. 분석을 할 때는 머리가 차가워야 된다. 냉정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응용을 할 때는 그걸 어떻게 무엇인가의 모티브를 잡을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해야 된다. 왜냐면 사람이어서 우리가 왜 하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머리를 갖고 하는 거지만 상대방과의 교감을 느끼면서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키면서 일을 진행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슴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현지 사람들을 남보다 더 많이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제가 배운 경제학 학문 또 선진국에 가서까지도 배우고 또 한국에서 살아온 그 경험에 의해서는 차가운 머리 이 두 개를 갖고 행동을 하리라고 경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어떤 선진국 사람보다는 더 경제 문제를 개도국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도국 출신은 또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도국 출신들은 어때요? 자기 삶을 밖에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이지리아 경제학자는 대부분의 경우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나이지리아밖에 모르고 한 2, 3년 외국 나가서 뭐 한 경험에서 그게 다지. 나이지리아부터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 가거나 영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들어오면 두 가지 경험을 하죠. 나이지리아와 영국에서의 경험을 갖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한국에서 한 사람은 나이지리아와 한국 사이에 있었던 많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우리는 다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떤 부작용이 나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잘 상대방보다 먼저 더 잘 이해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이게 제 얘기고 또 이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또 느낀 점은 세계 여러 나라를 제가 다니면서 자 어쩌란 얘기냐. 또 멈췄죠.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뭐 생활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 환경인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화면에 노란 셔츠를 입은 사나인데 이게 이제 미얀마의 이제 버관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려면 지금 미얀마라 그러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나라로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미얀마 사람이 한국에 와서 뭐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이걸 잘 보면 어때요? 이 뒤에 이제 탑이 보이죠? 여러분 이제 많은 탑들이 보이는데 저런 게 이제 몇 개가 있냐면 2,000개 정도가 있어요. 보통 2,000개에서 2,500개 정도. 뭐 작은 것도 있고 물론 큰 것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보면 석가탑, 다보탑이 이제 굉장히 위대하죠. 위대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뭐 한 10배나 큰 거 갖다가 한 몇백 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쉽게 이게 저걸 만든 것이 이제 11세기, 12세기 우리 이제 고려 초기거든요. 저 사람들은 고려 초기에 저런 걸 도시에다가 몇백 개, 한 1,000개를 만들 정도로 엄청난 부와 문명을 쌓았던 한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 청자를 만들고 우리가 뭐 한글을 창제하고 해서 우리 조상이 어떻다, 굉장히 뛰어난 조상이다 하고 자랑하는데 저 사람들도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가 한때였다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인도네시아의 이제 보르부드르라는 세계 뭐 3대 불교 사원 중에 하나인데 피라미드 같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느끼는 점들은 이 사람들도 이제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높은 소득이 아닌 국가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굉장한 문화 자긍심도 갖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뭐 소득이 낮고 어떻게 보면 뭐 생활 수준이 낮다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한때 저 사람들도 저 엄청난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네팔인데 여긴 또 종교가 중요한 나라니까 종교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항상 생각해보면 저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우리하고 어떻게 다르구나 이해를 해야지 결국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밑에 나오는 게 이제 이게 이제 페르세폴리스라고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를 거예요. 뭐 그리스하고 이제 전쟁한 얘기를 많이 나오죠. 영화 유명한 그 300 나오는 얘기인데 그 엄청난 역사 왜곡의 이제 그 영화인데 뭐 사람들 재밌게 보죠. 그러니까 영화 300에 보면 뭐 페르시아 사람들은 마치 무슨 악마처럼 나오고 그리스 사람들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나오는데 그 이제 당시 이제 역사적 이유를 보면 페르세폴리스는 엄청난 역사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인데 엄청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점령을 하고 다 이제 불태워버리는 도시인데 엄청난 역사 문화를 갖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이제 당시만 해도 아테네라든가 여기는 조그만 도시국가였었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인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집트까지를 점령했던 엄청난 대제국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대제국이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멸망을 하긴 하지만 그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사진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어디냐 까르보 데 로카 이제 로카라고 부르지만 이제 이게 포르투갈 말로는 호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여기 가서 이제 굉장히 사진 찍으면서 감동을 받는데 제가 이제 한 7개월 정도 배낭을 메고 이제 가족들하고 서쪽으로 이제 가다가 맨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이제 이곳입니다. 이곳이 뭐냐면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대륙의 서쪽. 뭐 영국이라든가 아이슬란드는 저쪽 섬이니까 이제 차치하고요. 대륙에 있어서 이제 가장 서쪽에 이제 호카굿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곳 하면 이제 튀어나온 곳을 갖다 육지에서 튀어나온 곳이라고 호카굿이라고 그래서 이제 까보다 호카 그래서 호카굿이라고 해서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서쪽에 있습니다. 좀 감격 좀 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서쪽으로 7개월 동안 가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 호카굿에 도착을 해서 드디어 여행을 이제 끝나게 되니까요. 그 다음 사진이 이제 이게 저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좀 이집트죠.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집트에 이제 그 아부신벨이라는 곳인데 엄청나게 크죠. 저기 사람이 저모니까 엄청나게 크잖아. 이게 이제 한 4,000년 전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유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조상에 대한 프라이드는 대단할 거 아니겠어요. 한때 세계를 또 지배했던 나라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제가 다닌 곳의 대부분이 이제 개발도상국이니까 개발도상국으로 배낭을 메고 뭐 여러 가지 타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승용차도 타고 승합차도 타고 오토릭샤라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로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타다 보는데 이게 이제 인도의 어느 이제 기차 얘기입니다. 2013년 3월 12일 날 제가 이제 기차를 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인도의 기차는 제 시간에 오질 않아요.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차역에 가면 기차가 오고 연착이 오면 연착이 오고 문자가 온다든가 뭐 이렇게 다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가 있으면 몇 분 연착이라고 시간이 나고요. 근데 인도의 기차역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마 이게 최장시간 기다린 건데 24시간을 이제 기차역에서 기다립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1시간 후에 제가 뭐 어디 밥 먹으러 나가는데 30분이다. 기차가 와버리면 저는 못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면 이렇게 밤새서 기차를 기다린 기억이 있어요. 24시간 기다렸어요. 그날 저녁 때 기차를 탄다고 이제 기차역에 가서 준비를 했는데 결국 그 다음날 저녁 때 이제 기차를 탔거든요. 기차역 플랫폼에서 이렇게
24시간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다 어때요? 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렇게 다 돗자리하고 담요를 다 갖고 와요. 그래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한 시간 후에 갑자기 온다고 연락이 와요. 그럼 한 시간 후에 지금 열차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가서 타고 또 마작장 기다리다가 2시간 후에 좀 기다렸는데 또 온다 그러면 또 타고 뭐 이런 곳이거든요. 여러분은 뭐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여기 와서 제가 24시간을 기차역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하던 장면이에요. 자, 이게 찌그러져 가지고 이제 거기 가판대는 이미 문 닫았고 가판대 앉아서 이제 잠을 자는 모습이고 또 잠만 잡니까 또 할 일도 해야 되고 또 뭐 이거 점검을 해야 되니까 옆에서 어떻게 컴퓨터를 갖고 이제 일을 보는데 하얀 원 동그라미 보이죠? 이게 이제 소입니다. 인도는 이제 힌두교에 나가기 때문에 소를 이제 신성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인도에 신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 신이 이제 그 신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 이제 시바 신이에요. 시바 신이 이제 있는데 그 시바 신이 타고 다니는 게 이제 소입니다. 난디라 그래가지고 시바 신이 타고 다니는 소예요. 그래서 그 가장 성스러운 신이 뭐 몇억 몇천만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가장 그 중에 최고의 신이라는 시바 신이 타고 다니는 소기 때문에 그 소를 먹지도 않고 일단 함부로 대할 수 없거든요. 그 소가 기차역 플랫폼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해픈 TV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노트북 갖고 이제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메일 체크하고 뭐 이것저것 일하고 있고 사진 정리하고 하고 있을 때 소가 이제 지나가는 거죠. 소하고 같이 이제 얼굴 대면하고 컴퓨터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쉽지 않은 열악한 인프라니까 특히 노숙도 하게 되고 기차 한번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기차 갱량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죠. 여러분은 뭐 제가 지금 여기는 안 보여주지만 그런 거 타고 다니고 그런 경험도 합니다. 몇 년 안 됐어요, 또. 자, 여기는 이제 과테말라라는 지역이에요. 중미의 이제 과테말라인데 이제 일하러 가서 이제 지나가다 걸어다니면서 길에다 뭘 선전하냐 이게 광고판입니다. 길거리 광고판에 뭐 있어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뭐 권총 파는 사진이고 왼쪽 사진은 어떻게 돼요? 자동 소총 파는 광고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광고를 한다는 얘기는 뭐 사람들이 다 갖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 보면 재미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에 갔는데 그 시골 마을에 이제 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시골 마을에 왜 은행이 있습니까? 보통 이제 이 정도 되는 마을 같으면 이제 좀 큰 데로 가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마을 어때 지도자라신 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건 사건이 한번 터져서 그랬습니다. 뭐요 사건이었냐 그러면 여기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농사를 짓는 지역이 되는데 주로 이제 커피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비료를 산다든가 뭘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이제 돈이 있으면 그 도시에 있는 은행에다 저금을 하고 또 필요할 때 이제 은행에서 돈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마을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무슨 일이 있으니까 단체적으로 돈이 필요해가지고 도시에 가가지고 이제 돈을 찾았대요. 그 돈을 찾아가지고 그 시외버스를 딱 돌아오는데 이제 갱을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 같으면 이제 미국 서부 시대에 말하는 이제 그 열차 강도 같은 갱들이 나타난 거죠. 갑작스럽게 이제 총을 든 사람들이 지나가던 시외버스를 세우고 그 시외버스에 타고 온 사람을 다 내리라 그런 다음에 갖고 있는 돈을 다 갖고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빈털터리가 됐다 해서 그 다음 해 농사 짓는데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하게 그 얘기가 나온 걸 갖다 정부에 보냈더니 정부가 그러면 은행 하나를 갖다 너네 처리를 했다. 그래서 그 은행이 조그만 은행, 우리 같은 새마을금과 같은 것이 하나 생기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다른 얘기도 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권총 강도가 이제 차를 세우고 사람들한테 돈을 뺏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이제 승객 중에 한 사람이 뭐 자기 권총으로 그 강도를 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역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지역을 이제 돌아다닐 때도 이제 저가 무슨 뭐 총을 갖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뭐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룰 수는 있겠지만 이런 데를 다닌다는 것이 이제 계속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치안이 워낙 나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광장에서 이제 구두 닦는 통이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광장에서 이게 뭐 이제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런 구두 닦기 통을 닦으면서 구두를 닦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거 못 보셨을지 모르죠. 이제 저 어렸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저기 이제 본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이제 구두를 이제 닦아드리면서 뭐 용돈을 받았던 기억도 나고요. 자, 이게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초인종입니다. 초인종의 특징, 어느 나라마다 초인종은 다 있어요. 집에다. 아파트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그 초인종에다 이렇게 열쇠를, 엄청나게 큰 자물쇠를 채운 데는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채웠겠어요? 사람들이 초인종을 뜯어가니까. 아니면 초인종을 갖다가 이제 고장을 내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왜 뜯어가겠어요? 저걸 갖다 또 팔면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저걸 뜯어내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강도가 들어갈 때 어떻게 저걸 누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경비 시스템을 좀 마비를 시킨다든가 할 수가 있죠. 혹은 저기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막 두들기면 누군가가 나오잖아요. 누군가 나오면 그 사람들 위협하고 이제 들어갈 수가 있죠. 대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이런 지역을 갖다가 이제 다녔다는 게 제가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5분만 더 얘기하죠. 자, 이제 그럼 여러분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왜 대학에 갔지? 여태까지 이제 제 얘기고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뭐 강의를 듣고 뭘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왜 왔냐 하는 얘기. 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여러분 세상 살 준비하러 왔다. 이 졸업하게 되면 이런 사회를 하면 독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독립이라는 게 이제 혼자 산다는 얘기거든요. 혼자 산다는 게 무슨 뭐 외롭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힘으로 쉽게 말해서 먹고 산다는 얘기죠. 먹고 산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얘기죠. 이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남한테 주면 남은 여러분한테 대가를 줍니다. 그 대가가 이제 돈의 형태로 나와서 이제 우리가 화폐라는 것을 갖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남한테 줄 게 없으면 아무도 여러분한테 뭘 주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 기준 하에서 여러분은 독립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서비스, 능력을 갖다가 남한테 팔고 그 판 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 돈을 갖고 물건을 사고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뭐 이발사 얘기하고 미장원에 있는 뭐 뷰티 살롱에 있는 머리를 헤어 담당하는 여자는 어때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 남의 머리를 이쁘게 해주는 거다. 잘 깎아주는 거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돈을 주죠,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은 그 돈을 갖고 뭐예요? 자기가 필요한 식량을 사고, 자기가 필요한 뭐 컴퓨터도 사고, 자기가 필요한 게임비도 내고, 이거 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남한테 줌으로써 대가를 받고, 그 대가를 갖고 저는 필요한 걸 사는 게, 이게 자본주의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독립한다는 뭐예요? 남의 어떤 지원 없이 자기가 파는 서비스 하나만으로도 자기를 매니지먼트 할 수, 경영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세상을 독립한다는 의미. 제 경제학적인 의미, 경제적인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데, 저는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냐 하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제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내 밑에서라고 과격한 표현이 되겠고, 나한테 강의를 듣고 공부한 학생이 여러 가지 나의 지식이라든가 도움을 얻어서 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 지식을 활용해서 독립할 수 있게 이제 도와준다는 게 이제 제가 이 교육의 어떤 목적이라 할 수 있겠나요? 교육의 한 이유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과 나하고 이제 화합을 해야 되는데, 그 화합한다는 게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또 시작을 하죠. 여러분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무슨 철학적으로 뭐 나는 누구인가 이런 종교적인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과 감성적 능력을 갖고 나는 어떤 서비스를 남한테 팔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떤 기술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앞으로 이 대학에서 생활을 하는 4년 내지 5년 6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팔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갑니다. 뭐 그게 무슨 뭐 공무원이 되는 방법도 있고, 혹은 뭐 어떤 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나가서
뭐 크리에이티브가 되는 것도 많겠죠. 1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게이머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기술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그걸 여러분만 좋아하면 또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걸 서비스를 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찾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벌써 이미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 20년을 살아왔어요. 20년을 살아오면서 환경과 여러분이 살고 온 경험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대도시에서 살았고 어떤 사람은 산간 마을에 살았고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서 살았고 하면서 벌써 20년을 살아오면서 살아온 게 다 달라요. 거기서 무엇을 팔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술과 재능에 대한 축척이 또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받아보던 또 능력, 유전적인 것도 또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또 여기서 자라난 사람하고 저 아프리카의 가나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여러분이 또 저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갖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 혹은 경험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제공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갖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냐. 만약에 여러분이 영국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은 어떤 영국으로 가시오. 그 영국에 가서 몇 년 살면서 영국인들이 뭘 하는 걸 배워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굉장히 많은 음악적인 클래식 음악적인 내용이 있다 그러면 당신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스트리아나 독일에 가서 더 하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갖고 오면 찾아내면 그 찾아내는 걸 갖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키냐 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전에 여러분이 그럴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면 지금의 현재의 백그라운드가 좀 다르다 그래도 그건 자기가 고쳐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극단적인 나는 산에 올라가서 뭐 어떻게 보면 클라이머가 되고 싶다. 그럼 돌산인 클라이머가 돼요. 근데 나는 어찌나 불행히도 나는 태어난 곳이 바닷가다. 근데 나는 평생 산을 가본 적이 없다. 그럼 최소한 한번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인가 테스트는 해볼 수 있죠. 설악산에 올라간다든가 암벽 등반을 해본다든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내가 여튼 물론 집 근처에 어렸을 때 설악산 근처에서 태어나가지고 산을 계속 올라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산에 대해서 미리 적응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앞서간다고 볼 수 있죠.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하는 친구보다. 그 반대도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산에서만 태어난 사람이 내가 수영을 하고 싶다. 그럼 바닷가에서 태어난 친구가 훨씬 잘할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뭐 기초적인 경험과 백그라운드와 앞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건가를 갖다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누군가? 나의 사회적인 위치, 내가 갖고 있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태어난 곳은 여기다. 그리고 내가 20년 동안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았다. 그럼 단지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은 어떨까? 세계 인구의 평균은 어떨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계는 70억 인구가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는 75억 인구가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는 5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게 나는 뭐 게임을 굉장히 잘해서 뭐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 그럼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고 얼마 정도의 내가 노력을 해야 될 건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현재 내가 누군가? 내가 속한 사회가 어딘지 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기초해서 제가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세계는 넓죠. 그중 나는 어디에 있나? 여러분은 지금 요 대한민국의 요 지역에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이거 지우고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 강의 연속해서 2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